네, 4단원 약분과 통분을 공부하겠습니다. 2단원 약수와 배수를 공부한 다음에요. 3단원 규칙과 대응은 약간 좀 이게 결이 좀 약간 어긋나는, 그러니까 좀 약간 맥락이 좀 벗어나 있는 부분이라서 2단원 끝나고 4단원을 바로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약수 배수의 개념에서 이어지는 개념이거든요. 4단원 약분과 통분, 그다음에 5단원 분수의 덧셈과 뺄셈까지 한 번에 2단원, 4단원, 5단원을 한꺼번에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약분과 통분이라는 것을 공부할 건데요. 이제 분수의 약분과 통분은 뭘 바꾸는 거냐면요. 분수가 있어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주로 이제 분모 입장에서 이제 바꾼데요. 분모와 분자를 변화시키는 걸 약분과 통분이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변신시키는지 보기 위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면 이 책에서는 우선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보는 걸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두 챕터에 걸쳐서 크기가 같은 분수를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분수를 간단하게 바꾸어 보기. 그러니까 이 통분 알아보기 뭐 이렇게 이게 약분이고 이게 통분이거든요. 그래서 약분과 통분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뭐 그 활용 문제로서 크기 비교, 그다음에 소수와의 크기 비교 이런 크기 비교까지 갑니다. 그래서 약분과 통분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는 이미 약분과 통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초등학교 3학년 2학기 분수단원이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분수를 처음 배우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분수를 배울 때 1학기 때도 배우고 2학기 때 배우는데 2학기 때 어떻게 배우냐면요. 이런 걸 배웠었어요. 딸기 6개가 있죠. 딸기 6개를 2개씩 묶으면 그 중에 딸기 2개는 몇 분의 몇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쵸? 세 묶음 중에 한 묶음인 거죠. 자, 엄마가 딸기를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딸기가 모두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갖고 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딸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가기가 좀 뭐해서 봉투에 담아 가려고 몇 개씩 포장을 했어요? 2개씩 포장을 한 거죠. 그럼 2개씩 포장을 하면 보다시피 6개의 딸기는 몇 개의 봉투가 생길까요? 네,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2개씩 묶었으니까 요거는 한 봉투에 담기겠죠? 자, 그러면은 딸기를 6개 중에 2개를 먹는 거나 이건 딸기 6개 중에 2개예요. 아니면 나누기 2씩 해서 2개씩 묶으라고 했잖아요. 2개씩 묶으면 내가 가져갈 딸기는 3분의 1인 거죠. 3개의 봉투분의 1개의 봉투로 봐도 어차피 가져가는 딸기 개수는 똑같죠.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딸기를 3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그럼 딸기를 3개씩 묶어보겠습니다. 역시 6분의 딸기를 3개씩 묶으면 자, 딸기를 3개씩 묶었어요. 그러면은 6개도 3개씩 묶었고 3개도 3개씩 묶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몇 묶음이 생겨요? 3묶음. 이거는 2묶음이요. 3이 6이니까 여기는 한 묶음. 2분의 1이죠. 딸기 6개 중에 3개는 봉투는 2봉투 중에 한 봉투를 가져가는 거죠. 이게 약분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게 분수의 변신입니다. 분명히 6분의 2하고 3분의 1은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양은 같은 양이에요. 6개 중에 2개 가져가는 거나 3개로 나누어서 그 중에 1개를 가져가는 거나 똑같은 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케이크 있는데 피자가 있다고 합시다. 피자. 엄마가 이거를 나보고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너가 오늘 와서 먹어야 할 양이하고 엄마가 딱 반만 잘라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한 입에 먹으려고 봤더니 피자 이만한데 이게 반 자르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잘랐어요. 먹기 좋게. 원래는 엄마가 몇 분의 몇을 먹으라고 했죠? 2분의 1을 먹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네 등분을 했어요. 그럼 내가 원래 먹어야 할 양은 이만큼이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몇 등분 했지요? 그렇죠. 분모는 등분위의 개념이에요. 4등분했죠. 4분의 그럼 1개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엄마가 이만큼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게 2개를 다 먹어야 되니까 4분의 1을 먹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양입니까? 다른 양입니까? 똑같은 양이에요. 단지 2조각을 냈을 경우에는 피자가 크니까 1개만 먹는 거고요. 4조각을 내면 피자가 작아졌으니까 2개를 먹어야 되는 거죠. 개수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죠. 먹어야 할 개수가. 자, 이것도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피자를 안 되겠다.
내가 먹기 좋게 8등분. 우리 보통 피자집 가면 이렇게 8등분 해주잖아요. 그럼 엄마가 먹으라고 한 거는 이만큼이니까 8등분 하면 그 중에 4개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요런 변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곱하기 2를 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분모가 곱하기 2가 됐어요. 그럼 분자도 개수가 지금 2배로 늘어났잖아요. 개수가 원래 2조각이었는데 하나, 둘, 셋, 넷, 4조각이 됐잖아요. 그럼 개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먹어야 할 피자도 1조각 먹었으면 되는데 아까 2조각을 먹어야 돼요. 물론 피자의 크기는 작아져가지고 먹는 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번 개수가 몇 조각이 됐어요? 8조각이 됐어요. 아까는 2조각이었는데 지금 8조각. 그럼 그땐 몇 조각 먹어야 돼요? 또 4조각 먹어야 되는 거죠. 거꾸로 이걸 다시 합치면 이게 되고 이걸 합치면 이게 되는 거죠. 나누기 되면 되는 거죠. 이거 다시 나누기 되면 되겠죠. 이건 나누기죠.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분수의 크기를 배우는 건데요. 이게 약분과 통분의 기본 개념입니다. 한번 볼게요. 3학년 거 마저 보겠습니다. 똑같이 지금 공이 12개가 있어요. 12개를 몇 개씩 묶을까요? 6, 2가 6. 그러니까 6개 얘기예요. 6. 12개 중에 6개인데 몇 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6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6개씩 묶으면 하나, 둘 이렇게 2묶음 생기겠죠. 그 중에 6개는 한 묶음에 해당하겠죠. 나누게 한 거예요. 이게 약분이에요. 5학년 때는 어떻게 해요? 나누기 귀찮으니까 안 써요. 6, 1은 6, 6, 2, 12, 2분의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번 몇 개씩 묶어볼까요? 4개씩 묶을 수도 있죠. 자, 이번 4개예요. 4 얘기할게요. 그럼 4개씩 묶어보겠습니다. 그럼 몇 묶음 생겨요? 3묶음 생겨 4개. 하나, 둘, 셋. 3묶음 생기고 그 중에 4개는 하나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전체를 똑같이 몇 개씩 묶어볼까요? 이번에는 12개가 있는데 9개를 하는데 몇 개씩 묶으라고 했어요? 30 묶으라고 했어요. 그럼 나누기 3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전체 4개겠죠. 하나, 둘, 셋, 4묶음 중에 9개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이거 12분의 9를 3으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다. 3, 3은 9, 3, 4, 10. 이게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는 거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물론 나누기 개념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면 그림을 그려봐가지고 다 일일이 이렇게 묶어서 했었던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2개를 접시에 4개씩 놓았어요. 세 접시에 놓인 쿠키는 몇인가? 그러니까 접시 4개 남았으니까 한 접시에 몇 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8개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 접시에 놓인 거는 24개죠. 32분의 24죠. 그러면 몇 분의 몇이냐면요. 4개씩 묶으면 되는 거예요. 4, 8에 32 그러면 4개씩 나왔군요. 한 접시에 4개씩 났으니까 접시가 8개가 되겠네요. 네, 접시가 8개고 그 중에 세 접시에 놓인 거는 12개겠네요. 그러면은 8분의 3의 의미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이 분수의 개념에서 뭐의 몇 분의 몇에서 우리가 약분, 통분의 개념을 이미 공부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바탕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요 다음 영상은 이제 86쪽 1번을 보겠습니다.